자, 오늘은 위험물 기능사 필기 한 권으로 쉽게 끝내기. 오늘은 34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후 2시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점심 식사 맛있게들 하셨나요? 네, 하여튼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시간에 구애 없이 들으시겠지만, 지금 강의를 찍는 저는 약간 좀 충곤증이 와서 졸렸기도 한 것 같고, 열심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4번째 강의고요. 소화 방법 및 소화 효과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약간 암기하는 것보다도 그냥 원리에 입각해서 이해하시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이해를 하는 거를 위주로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자, 34번째 강의 소화 방법 및 효과에 대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소화 방법, 그 다음에 그러한 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소화약제를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연소가 일어나고 폭발이 일어나거나 불이 일어나면 걔네들을 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끌 때 대단히 다양한 소화약제들이 있지만 그 사용되고 적용시키는 소화약제들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불을 끄게끔 되겠느냐. 우리는 크게 이제 5가지 영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냉각소화, 제거소화, 질식소화, 억제소화, 희석소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존에 강의를 드리면서 제가 짬짬이 이것저것 해서 이제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다 짬짬이 말씀은 드렸던 것 같아. 지금 이제 하나로 다시 묶어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자, 냉각소화는 말 그대로 굉장히 쉽겠죠.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화점 이상이 도달돼야지만이 불이 나고 연소가 진행될 텐데, 거꾸로 냉각소화는 그렇다면 발화점 이하로 온도를 떨어뜨리고 유지시켜 준다면 불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냐, 연소가 진행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가연물의 온도를 차갑게 만드는 거예요. 즉 발화점 이하로 낮춰줌으로 인해서 소화시키는 방법. 대표적인 게 뭐 있겠어요? 물이죠, 물. 그러니까 물에 의한 소화는 냉각소화가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주된 소화약제는 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물을 이용하는 소화 설비가 뭐가 있겠어요? 옥내 소화전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소화 설비 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설비들을 이용해서 물을 내뿜어 주어 가지고 가연물의 온도를 발화점 이하의 온도로 낮춰주면서 소화하는 방법, 이것이 우리는 냉각소화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주된 소화약제는 물이에요. 그 다음에 제거소화는 말 그대로 가연물을 제거시키는 거예요. 연소의 3요소가 뭐라 그랬죠? 가연물이 있어야 되고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존재해야 되고, 그 발화점 이상의 온도를 조장시켜 주는 게 뭐야? 점화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있죠? 공기 중에 산소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연소가 진행되는 것인데, 냉각소화는 그 중에 발화점 이하의 온도로 낮춰줘서 소화하는 거고, 제거소화는 말 그대로 연소의 3요소 중에 가연물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예 탈물질을 없애버림으로 인해서 소화시켜버리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됐죠? 이걸 우리는 제거소화라고 하고, 제거소화할 때는 특별한 소화약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가연물을 제거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수적인 소화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제거소화의 예는 뭐가 있을까요? 가스에서 어떤 누출이 되거나 해서 가스화재가 진행되면 가스밸브를 잠궈요. 가스밸브를 잠궈버리면 가스가 더 이상 누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연물 자체를 공급을 차단시킴으로 인해서 제거시키는 거예요. 소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전기가 통전 상태에서 전기화재가 발생되면 전원을 꺼버리는 거죠. 전원 공급을 차단해버리면 전기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으니 전기화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많이 써먹는 방식이죠. 고전적인 방법이죠. 산림화재 시
그 주변에 미리 살아있는 거지만 아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화재가 더 확대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벌목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고랑을 파놓으면 그 안에는 다 불이 나더란다 하더라도 더 이상 화재가 확대되지 않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벌목해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다 가연물을 제거시켜서 소화하는 제거 소화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죠. 됐죠? 그 다음에 요 질식소화 나왔죠? 질식소화 뭐예요? 산소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산소 공급을 차단시켜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게 하면 불을 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산소 농도를 15% 이하,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15% 이하로 낮추어지면 연소가 잘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산소 농도 이하치로 낮춰주면 더 이상 연소는 진행되지 않는다. 우리는 질식소화라고 얘기해요. 그 질식소화의 대표적인 게 뭐죠? 이산화탄소 소화기, 분말 소화기, 포 소화기 등이 사용된다. 예전에도 짬짬이 제가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해볼까? 포 소화기의 주된 소화 효과는 질식소화지만 또 뭐가 있었죠? 포 소화기의 주된 성분이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포 소화기는 부수적으로 냉각 소화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도 설명드렸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 포 소화기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소화를 할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질식소화 이렇게 답을 하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억제소화 뭐죠? 부촉매소화, 그죠? 화학적 연쇄 반응을 차단시켜서 더 이상 연소 반응이 진행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 우리는 억제소화다 그랬어요. 화학적 방법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그죠? 할론 1301, 1211, 2402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고, 이런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에 의해서 더 이상 연소의 연쇄 반응이 진행되지 않게끔 차단시키거나 특정 반응의 진행을 억제시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화재가 확대되지 않고 연소 반응이 진행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방법.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화학적 소화의 대표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부촉매 소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 부촉매 소화 그랬으니까 제가 또 이거 말씀드려 볼까요? 촉매가 뭐죠? 제가 이거 뭘로 설명드렸어요? 중매쟁이로 설명드렸어요. 그죠? 남녀 결혼하게끔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은 직접 결혼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촉매가 딱 그런 거예요. 다른 물질들의 반응을 쉽게 일어나게끔 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게끔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물질이 촉매지만 자기 자신이 반응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근데 촉매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정촉매라는 게 있고 부촉매라는 게 있어요. 정촉매는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응이 더 잘 되게끔 해주는 촉매고, 부촉매는 반대로 반응이 진행되지 않거나 반응이 어렵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촉매를 우리는 부촉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한다, 불이 나는 연소 반응을 못하게끔 꺼버리는 역할을 하는 억제 소화다 그랬으니 우리는 정촉매 소화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시험 문제 한 번인가 두 번 이 억제 소화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에 대해서 나올 때 지문 중에 정촉매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건 틀린 거란 말이죠. 더 이상 소화가 진행되지 못하게끔, 반응이 진행되지 못하게끔 하는 촉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부촉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쓸데없어서 그냥 부자라는 말을 그냥 갖다 붙인 게 아닙니다. 정촉매라는 개념과 반대되는 개념이 부촉매 개념인 거예요. 반응이 진행되지 못하게끔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희석소화라는 게 있죠. 희석소화. 대표적으로 물을 방사해서 물에 희석시키는 거예요. 가연물의 농도를 연소 농도 이하가 되게끔 묽게 희석시켜서 더 이상 연소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 희석소화. 그죠?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거는 액체뿐만이 아니라 기체 상태에서도
희석해서 소화시키는 방법을 쓸 수 있다 그래요. 그죠? 연소 하한계 이하로 떨어뜨려서 소화하는 것.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뭐 소화 방법이 아닌 걸 고르서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이 각각의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원리를 파악하는 정도로 넘어가셔도 문제를 풀어내는 데는 그닥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문제는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볼까요? 자, 소화설비의 주된 소화 효과를 옳게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옥내 옥에 그럼 뭐죠? 물이잖아요, 물. 물이 주된 소화니까 뭐죠? 냉각소화잖아요. 질식소화 그랬으니까 틀린 거잖아요. 냉각소화인데. 스프링클러 물분무 소화설비 마찬가지로 냉각소화죠. 포, 분말 소화설비 뭐였어요? 질식소화잖아요. 그럼 4번이 맞겠네요. 그죠?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는 억제소화다. 그죠? 화학적 방식으로 소화하는 것이며 정촉매가 아니라 부촉매 소화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것도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 문제 또 볼까요? 뭘까요? 한계 산소 농도 이하로 떨어뜨려서 연소하는 방법. 뭐죠? 질식소화.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15% 농도 이하로 떨어지면 연소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산소 농도를 떨어뜨려서 질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니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2겹, 3겹으로 써보세요. 숨쉬기 어려워요. 그리고 거의 KF94 마스크인가 이렇게 보면 주의사항에 실내 산소 농도가 18%인가요? 그 이하 농도로 낮은 농도에서는 마스크 쓰지 마세요. 이렇게 경고 문구도 써져 있어요. 그만큼 산소는 중요한 거죠. 우리한테도 그렇게 조금만 농도가 떨어져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연소 반응을 제어시키고 억제시키는 것도 산소 농도를 떨어뜨려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식소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나왔네요. 다음 중 질식소화 효과를 주로 이용하는 소화기는 뭐냐? 포소화기. 아까 말씀드렸죠? 포소화기는 가장 주된 효과가 질식소화 효과예요. 2차적, 부차적인 소화 그러면 거기에 냉각소화 효과까지 있어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고요. 물소화기는 당연히 냉각소화죠. 여기 강화액 소화기 나왔네요. 강화액 소화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할로겐화합물 소화기는 뭐예요? 부촉매서 화학적 소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질식소화 효과를 주로 이용하는 소화기는 포소화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자, 여기 강화액 소화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강화액 소화기 자체가 시험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 2차, 3차 계속 반복할수록 나쁜 건 없으니까 제가 강화액 소화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강화액 소화기는 뭐냐? 이거는 냉각 소화가 1차적인 거예요. 왜요? 이건 수계 소화약제, 물에 의한 소화약제예요. 그래서 얘는 주수 냉각 소화 방식을 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화액 소화기는 냉각 효과를 발휘하는 소화기가 되겠죠.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 이 강화액 소화액에 뭘 강화시켰냐? 얘는 물은 뭐죠? 겨울철이나 아니면 저 러시아 뭐 시베리아 이런 데서는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은 그냥 얼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어떤 첨가제를 넣어서 물의 동결 현상을 방지시키고 해결한 거예요. 물의 동결 현상을 해소시킨 거란 말이죠. 그러면 물에다가 어떤 첨가제를 넣냐? 요거 시험 문제 아주 빈출이죠. K2CO3 탄산칼륨이나 또는 뭘까요? NH4, 2PO4 인산암모늄 이런 것들을 첨가시켜서 빙점을 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추운 지방이나
우리나라도 아주 엄청 추운 겨울이 닥치면 물이 얼어버릴 염려가 있으니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K2CO3나 NH4 PO4 같은 물질을 첨가시켜서 물의 빙점을 강화시키고 물의 동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우리는 강화액 소화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른 얘기들이 많지만 요거 하나는 더 설명드릴게요. 그럼 얘가 첨가제를 집어넣고 여기에 또 침투제를 넣었다 그래요. 침투제. 요게 이제 첨가제인데요. 첨가제하고 침투제는 다른 거죠. 요 첨가제하고 침투제하고 물하고 섞어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냐면 물의 표면 장력을 약화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의 표면 장력을 약하게 만들어서 침투력을 강화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신부화제에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부라는 게 뭐죠? 저 깊은 데까지. 그러니까 그 연소가 진행되는 어떤 뭐 쌓여 있는 어떤 그 가연물이 있으면 그 안쪽까지 쉽게 침투해 가지고 그 안쪽 저 깊은 쪽에 숨어 있는 곳에서도 소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번 시험은 강화액 소화기에 대해서 나오면서 물의 표면 장력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틀린 거죠. 표면 장력이 뭐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컵에다가 물을 막 따라 놓으면 여기 찰랑찰랑 넘칠 것 같으면서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튀어 올라오면서도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표면 장력이라는 게 뭐죠? 물과 물 분자 사이에 끌어당기는 인력이 엄청 강해져 가지고 쉽게 안 떨어져요.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표면 장력이에요. 근데 표면 장력을 약화시켰으니 얘네들은 쉽게 막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뜻이에요. 자, 강화액 소화기 이 자체로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세요.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것도 시험제 나온 적 있으니까 pH 약 12 정도 된대요. pH 10이면 알칼리성이에요? 산성이에요? 알칼리성을 띠는 거죠.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강화액 소화기에 대해서 별도로 시험 문제가 나와도 아마 또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부연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 문제에서 지식소화, 포소화기다 이런 얘기죠. 강화액, 냉각, 얘는 냉각, 얘는 부촉매 소화 이런 얘기죠. 되셨죠? 또 볼까요? 자, 수용성의 가연성 물질의 화재 시 다량의 물을 방사하여 가연 물질의 농도를 연소 농도 이하가 되도록 뭐예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희석시킨다고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죠? 그 희석 소화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원리에 대한 거를 시험 문제 이렇게도 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제시해드린 그 한 페이지에 대한 것만 암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 돼요. 이거는 암기하지 않으셔도 이해만 하면 충분히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한자어도 좀 알고 계시고 더 좋고. 자, 또 볼까요? 다음 중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그죠? 우리 그 사무실이나 이런 데 가면 그 천장에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화재가 일어나면 가스 경보기 울리면서 옥상에 있는 물탱크가 터져가지고 물이 탁 분사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스프링클러 설비의 소화장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에요. 가장 거리가 먼 거. 물에 의한 거니까 냉각작용 기본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문제에서도 얘기했지만 물을 한참 방사하면 가연물의 농도를 희석시키는 효과도 발휘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식작용인데 이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냉각작용을 하는 물에서 옥내소화전이나 옥외소화전을 이용한 소화설비는 질식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 스프링클러하고요 물분무 소화설비 있죠. 스프링클러 소화설비하고 물분무는 뭐죠? 분무할 때 무는 안개무자를 쓰는 거예요. 안개무자 어떻게 쓰죠? 또 이거 맞나요? 안개무자인데
그냥 아주 작은 알갱이처럼 뿌연 안개처럼 물을 잘게 쪼개가지고 위에서 쫙 가라앉게끔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차단시키는 질식 효과도 갖고 있다 그래요. 굳이 얘기하자면 얘가 질식 효과가 더 크고요. 얘는 조금 낮아요. 그러나 어쨌거나 물을 자른 아주 가느다란 입자 형태로 쪼개서 분사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냉각작용 이외에 질식작용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장 거리가 먼 거니까 뭐죠? 억제작용이 되겠네요. 그죠? 화학적 소화 방식이잖아요. 얘는 물을 뿌려서 물리적으로 소화하는 방식들인데, 그죠? 그러니까 화학적 소화 작용을 하는 억제작용이 가장 거리가 먼 거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는 뭐였어요? 부촉매 소화. 할로겐 소화약제들이 이 억제작용을 하는 거겠죠. 자, 또 다음 문제 볼까요? 주된 소화 효과가 산소 공급원의 차단에 의한 소화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럼 산소 공급원의 차단 그랬으니까 뭐예요? 산소 공급원의 차단 그랬으니까 얘는 뭐죠? 질식소화잖아요. 그럼 질식소화에 의한 소화가 아닌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4번이 되겠죠. 얘는 뭐예요? 여기 써줬으니까 제가 따로 수기는 안 해드릴게요. 할론 1211은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고 부촉매 소화, 화학적 소화 방식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질식 소화 방식은 관계가 없다. 그러나 건조사, 마른 모래에 포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산소 농도를 떨어뜨려서 질식 소화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계속 반복 설명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같아요. 최근에 한번 나왔죠? 제거 소화 방식이 잘못 적용된 예는 쉬운 거예요. 자, 볼까요? 유전의 화재 시 다량의 물을 이용하였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볼까요? 4번부터 통전 중에 전기 화재가 일어나 전원을 차단하였다. 전기 공급 차단, 제거시킨 거죠. 산불 화재 시 벌목, 가연물 나무 제거시켰죠. 가스 화재 시 밸브 잠궜다. 가연물 가스 차단시켰죠. 그죠? 다 제거 소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1번이 틀렸겠네요. 유전이 화재가 일어나면 그 기름 덩어리잖아요. 거기에 물을 뿌리면 화재를 더 확대시킬 위험이 크죠. 그러니까 제4류위험물 같은 경우 특히 기름에 해당되는 것들은 물을 뿌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대부분이 비중값이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물 위에 둥둥 떠요. 물을 사용하면 물보다 가벼워서 물 위에 뜨고 화재면을 확대시킬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굳이 유전이나 기름에 해당된 유류가 화재가 일어났을 때 물을 꼭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물 분무 소화 설비를 이용해서 할 수는 있어요. 비중이 높은 기름 성분일 때는. 걔는 위에서 작은 물입자를 싹 떨어뜨리는, 사뿐히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걔는 공기 중에 산소를 차단시키는 질식 소화 방식을 통해서 소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라 유류 중에서도 물보다 비중값이 큰, 그러니까 물을 뿌려도 물보다 비중이 커서 물 위에 뜨지 않는 그런 아이들한테는 물 분무 소화 설비로 소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1번과 같은 이 일반적인 형태에서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제거 소화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굳이 얘기하자면 유전에 화재가 일어나는데 다량의 물을 사용하였다? 뭐 희석 소화할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언정 제거한다는 뜻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잖아요. 그죠? 뭐 답을 고르는 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몇 강에 걸쳐서 강의를 드리지만 아주 간단해요. 간단한 것들을 하나의 대표 빈출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묶어서 제가 강의를 드리니까 그 하나하나를 이해하실 때마다 한 문제씩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간단하지만 시험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리 잘 하셔서 이런 시험 문제들은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제가 당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도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